2025년 인공지능 업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재밌는데 저는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아이러니? 네. 거대 기업들이 전부 다 완전한 독립을 외쳤거든요. AI 기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겠다. 이른바 풀스택을 선언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한테 더 깊숙이 얽혀버렸습니다. 네, 그 아이러니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거기다 키워드를 하나 더 얹고 싶은데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요? 네, 이건 그냥 서로 얽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누가 누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느냐는 권력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와, 생명줄이라니 훨씬 더 날카로운 표현이네요. 겉으로는 각자 자기 제국을 건설하려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는 서로 목에 칼을 겨눈 채로 동맹을 맺는 그런 형국이랄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러니와 의존성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 판 자체를 설계하고 있는 플레이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알파벳, 구글입니다. 요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2025년 AI 업계의 가장 큰 변화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알파벳의 전력 수정을 꼽겠습니다. 전력 수정이요? 네. 이전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들 내부에서만 쓰던 비밀병기가 있었는데 이걸 시장에 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그 비밀병기,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텐서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TPU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 연산에 최적화된 구글만의 무기였는데 이걸 경쟁사한테 팔기 시작했다는 게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네, 엔스로픽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7조 원어치를 주문했고 심지어 메타까지 이걸 쓰겠다고 협상에 나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2025년 AI 시장의 지형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알파벳은 이제 단순히 AI 모델 경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려는 거죠? 경쟁자들이 싸우는 이 전쟁터의 모든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는 군수업자, 그리고 이들이 머무는 땅의 건물주,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와, 군수업자이자 건물주. 경쟁사들은 TPU를 쓰면 모델 훈련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알파벳이라는 이 거대한 중력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경쟁사들을 자기 손으로 키워주는 셈이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엔스로픽이 구글 TPU로 무럭무럭 커서 나중에 구글 제미나이를 위협하면 어떡하죠?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하지만 알파벳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요? 첫째, 단기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기술 생태계의 표준을 장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표준. 모두가 TPU를 쓰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TPU 환경에 익숙해질 거고 결국엔 알파벳의 기술체계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모두가 윈도우 운영체제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시절처럼요. 아, 그렇군요. 단기적인 경쟁자 육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기술 종속이라는 훨씬 큰 이익을 노리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태계 안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군요. 실제로 2025년에 나온 제미나이 3 모델이 애플 시리에 탑재되면서 오랜 파트너였던 오픈 AI를 밀어낸 것만 봐도 알파벳의 힘이 정말 막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두가 각자 총을 만들겠다고 뛰어들 때 알파벳은 그냥 거대한 총기 공장을 차려버린 겁니다.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결국 돈은 이 총기 공장 사장이 버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자, 알파벳이 이렇게 거대한 의존성의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정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입니다. 네. 오랜 파트너자 사실상 가장 큰 후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뭐랄까 독립전쟁을 시작했어요. 오픈 AI의 2025년은 그야말로 리스크 분산의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드디어 깨달은 거죠. 자기들 최대 경쟁자인 알파벳이 하는 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배운 걸까요? 기술 종속이 얼마나 후사온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과감하더라고요. 아마존이랑 무려 380억 달러,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서버 계약을 맺고 네. 오라클하고도 협력을 확대했죠. 이건 그냥 거래처 하나 늘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우리 당신들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아주 명백한 선언을 한 셈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다른 회사 서버를 빌려 쓰는 걸 넘어서요. 자체적으로 서버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시작했습니다. 아, 직접요? 네.
AI 모델이라는 두뇌뿐만 아니라 그 두뇌가 살아 숨쉬 신체와 집까지 전부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델만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죠. 전 애플의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팀을 65억 달러에 인수해서 스마트 안경이나 웨어러블 핀 같은 걸 만든다니. 이건 마치 애플이 갑자기 클라우드 서버 사업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좀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 최종 사용자를 잡지 위해서입니다. 최종 사용자요? 네, AI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PC 위에서만 놀 수 있다는 한계를 느낀 거죠. 아,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으면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기계를 만들어서라도 그 접점을 확보하겠다. 그렇죠.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종 기기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완전한 풀스택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야망의 최종 단계인 셈입니다. 와, 2027년에나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 아직은 먼 얘기 같지만 야망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지켜봐야죠. 소프트웨어란 모델에만 집중하던 기업이 과연 이 험난한 하드웨어 제조의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년간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소프트웨어 강자가 하드웨어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주 드물거든요. 오픈 AI 이 도전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모두가 이렇게 순항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메타의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메타, 네. 오픈 AI보다 먼저 메타 글래스라는 AI 안경으로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장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정작 핵심 기술인 AI 모델 라마4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메타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아무리 세련된 기기, 즉 몸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서 작동하는 핵심 두뇌가 최고 수준이 아니면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간 엔진이 정차 수준이라면 아무도 안 사겠죠. 똑같습니다. 결국 돌파구를 외부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유능한 인재들을 막 영입하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사인 알파벳의 TPU를 쓰려고 협상에 나섰다는 점. 이게 현재 메타가 처한 딜레마 외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을 외치면서 자체 칩파에 개발하던 메타가 결국 경쟁사의 핵심 기술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AI 모델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당장의 성능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자존심이냐? 그 사이에서 힘든 줄다리기를 하고 있군요. 네, 현실적인 선택과 자존심 사이의 문제죠. 메타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주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그록이라는 모델을 X 플랫폼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녹여냈어요. 네, XAI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죠. 선택과 집중이요. 아직 모델 성능 자체는 알파벳이나 오픈 AI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X라는 자신들만의 아주 강력한 놀이터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물을 요약해주거나 맥락을 설명해주는 식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에 아주 집중하고 있죠. X에서 매일 쏟아지는 그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삼고 그 결과를 다시 X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서비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X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군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엔스로픽은 조용하지만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고객 시장의 숨은 강자로 떠올랐죠.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둘러싼 관계도를 보면 지금의 이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최대 파트너고 사실상 한 놈처럼 움직이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엔스로픽에게는 엔비디아 서버를 빌려주고 심지어 자사의 오피스 365 코파일럿 같은 핵심 제품에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돈을 내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픈 AI 모델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경쟁사 모델을 돈까지 주면서 사서 쓴다고요? 왜 그런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현재 AI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그대로예요. 아, 리스크 분산? 네, 아무리 오픈 AI가 강력한 파트너라고 해도 모든 걸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또 특정 업무, 예를 들어 고도의 안정성이나 보안이 필요한 기업용 작업에서는 엔스로픽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고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동시에 위험도 분산하기 위해서 어제의 적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멀티 파트너십 전략이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된 겁니다. 정말 누구 하나만 믿고 갈 수 없는 복잡한 불신과 필요의 시대네요. 자, 지금까지는 칩, 모델,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세상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기술이 향하는 새로운 물리적인 전쟁터가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맞습니다. 2025년을 한마디로 로봇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AI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로 확장하려는 거대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거의 모든 기업들, 알파벳, 아마존, 오픈 AI, 메타, xAI까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고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보여주듯이 그 손 문제, 그러니까 물건을 섬세하게 짚고 다루는 기술 같은 난관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손 문제가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미세한 손동작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장과 가정에서 자기들 AI가 탑재된 로봇이 돌아다니는 미래. 네, 바로 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풀스택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AI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두뇌와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육체를 모두 다 장악하겠다는 비전이니까요. 이게 현실화되면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AI 기업들이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바로 여기죠.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5년의 AI 산업은 더 이상 누가 1등이냐를 가리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오늘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가 내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 공급 파트너가 되는 아주 복잡한 협력적 경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알파벳은 이 판 전체를 지배하는 설계자가 되려 하고 오픈 AI는 그 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판을 짜려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판 위에서 움직일 물리적인 말, 즉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독립을 향한 각자의 몸부림이 역설적으로 서로를 더 단단히 올가매는 거대한 의존성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맹과 의존 관계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아요. 아, 그렇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한 재편의 흐름 속에서 과연 진정한 힘의 균형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말이죠, 이 판을 설계한 알파벳이 어느 날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고객이자 최대 경쟁사인 한 기업에게 우리 이제 TPU 공급 안 할래 라고 결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현재 AI 생태계는 언제든 한중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이해관계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도를 염두에 두고 뉴스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과연 다음 균열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될까요?